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생활을 신중하게 감추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감추어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하며 사람들의 기억력은 놀랍도록 오래갑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드러난 비밀은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후의 평안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침묵의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지혜를 요구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열정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며 당당하게 주장을 펼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절제와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존경을 받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확고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에 더 몰두해 있습니다. 당신이 털어놓은 비밀들은 그들에게 잠시 동안의 흥미거리가 될 뿐 진정한 위로나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비밀들이 당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추어야 할까요? 어떤 것들을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서양의 지혜로운 철학자들의 통찰을 빌려 깊이 생각해 봅시다. 물론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항상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지혜를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존엄하게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의 실패와 아픔을 감춰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가슴도 함께 아프고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모든 부모가 겪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실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는 일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는 은밀한 우월감과 안도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불행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황에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그들의 위안거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절반은 외부의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자녀의 실패가 외부로 알려지는 순간 그 불행은 외부의 시선과 판단으로 인해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아픔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웃들의 동정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 마련이지만 한번 낙인 찍힌 자녀의 실패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며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언제든 다시 소환될 수 있는 위험까지 내포합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예상치 못한 이혼을 겪었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했거나 혹은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모든 것은 가족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웃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친구들 앞에서 푸념하고 싶은 충동이 일더라도 그 감정을 억누르고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입 밖으로 말하는 것과 그들이 짐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신이 직접 말하면 그것은 확고한 사실이 되어 널리 퍼져나가지만 그들의 짐작은 확신이 없기에 함부로 퍼뜨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실패는 값진 경험이 되며 아픔은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퍼진 소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아픔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의 실패를 보호하는 것 또한 부모의 위대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용히 그들을 지지하고 묵묵히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말로 위로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정서적인 지지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의 실패는 부모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침묵과 인내로 통과하는 부모만이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실패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언행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형은 성공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와 같은 말은 상처만 더할 뿐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가며 지금 실패한 자녀가 훗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 손녀에 대한 불만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위가 못마땅해도 그것을 외부에 털어놓는 순간 가족 전체가 망신을 당하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숨겨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사라지거나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충분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실 앞에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외부에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사회에서 경제력은 곧 발언권이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이전과는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존경의 시선이 줄어들고 조언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며 심지어 모임의 자리에서도 은연중에 소외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냄으로써 얻게 될 주변의 시선과 그로 인한 고통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당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도움을 요청받을까봐 혹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미리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하소연을 통해 얻고자 했던 위로는커녕 더 큰 고립감과 소외감만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는 의료비 부담, 생활비 부족, 주거비 문제,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 지원, 빚 문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을 일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매월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얼마인지 등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숫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가족 내에서만 의논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숨기거나 체면 때문에 상황을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어려움을 알 권리가 있고 도울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의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평생 세금을 내며 만들어 놓은 제도이니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는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당신의 자존감을 더욱 갉아먹을 뿐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네요.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심각한 상황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면서도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는 대신 집에서 정성스럽게 요리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비싼 새 옷을 사는 대신 가지고 있는 옷을 잘 관리하고 코디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해 보십시오. 먼 곳으로 떠나는 잦은 여행 대신 가까운 곳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자연을 만끽해 보십시오. 이러한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돈의 액수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경제력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재산을 잃는 것은 사소한 손실이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 여기저기에 이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시력이나 청력도 점차 떨어집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지겨워하게 됩니다. 또 그 이야기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결국 당신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거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기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고 당신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들이 치료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조그만 이상 증상에도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의료 정보에 지나치게 노출되면서 건강 염려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질병이나 노화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지만 그로 인한 마음의 동요나 외부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를 완전히 숨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건강 상태를 당연히 알아야 하며 의사와는 솔직하게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말 가까운 친구 한두 명 정도와는 건강 문제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리에서 건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가족과 의사에게만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한 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픈 것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질병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런 노력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요즘 산책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요가를 해보고 있어요. 와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더라도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건강 문제가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 정보에 지나치게 매달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의료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도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과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의 발전 덕분에 많은 질병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부분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십시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가짐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담,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내가 일할 때는 말이야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성취를 이루기 어려워지고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빛났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과거 이야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성공담을 자주 들려주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꼰대라는 낙인을 찍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겠지만과 같은 말과 함께 과거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과거의 영광은 현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성공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뛰어난 성과, 사업에서의 큰 성공, 사회적 인정이나 수상 경력,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기여, 혹은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한 경험 등 이러한 경험들은 분명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에 충실했기 때문에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공담을 말하고 싶을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정말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어서인가? 대부분의 경우 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다면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이랬어요 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자랑이 아닌 진심 어린 조언의 형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담은 당신의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만의 보물이며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지는 마십시오. 대신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담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과 같은 후회의 말들도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말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판은 삼가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이 진정 매력적인 사람이며,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는 경험으로, 미래는 희망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교훈을 주는 존재일 뿐, 현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5번째, 가족 간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화목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녀들 간의 갈등, 며느리와의 마찰, 사위와의 불편한 관계, 손자, 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등 가족 내부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일단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과장되고 왜곡되어 전해지면서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족 전체가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고 갈등 당사자들 역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족 갈등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부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갈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종교나 가치관의 차이, 상속이나 재산 문제, 결혼이나 이혼 문제, 직업이나 진로 선택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민감해서 외부인이 쉽게 이해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털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번 퍼진 이야기는 결국 당사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족 내의 불화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외부로 알려지는 순간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필요한 참견이나 근거 없는 소문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진정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 보십시오. 정말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감정 대립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가족 갈등들이 일시적인 감정 싸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면 가족 회의를 통해 해결하십시오. 갈등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가족 내부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의 갈등은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외부의 개입이나 조언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족 갈등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하는 것은 자신을 정복하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특히 손자, 손녀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양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함부로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양육 방식 또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갈등의 원인이 혹시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거리를 두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미움보다는 이해를, 비판보다는 포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갈등들은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가족은 삶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며 그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6번째,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삼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 예리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보이고 사회의 모순이 느껴지며 정치인들의 무능함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들의 잘못된 행동이 눈에 거슬리고 친구들의 판단 실수가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험담과 비판은 부메랑처럼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을 비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도 다른 곳에서는 나를 비판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신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험담의 유혹은 매우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현명함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험담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험담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되고 사실을 과장하며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뜨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선한 사람은 말할 가치가 있는 것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말을 삼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이 다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야기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는 개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웃들의 사생활에 대한 험담도 삼가야 합니다. 옆집에서 요즘 부부싸움이 심하대 저 집 아들이 또 사고를 쳤대와 같은 이야기들은 듣는 순간 기분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퍼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화제거리로 만드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종교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나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나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칸트는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비판은 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태도입니다. 노년의 삶은 지혜와 품격을 갖추어 더욱 빛나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을 더욱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지혜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드러내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하며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아픔과 실패를 보호하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지 않으며 가족 간의 갈등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삼가는 것은 모두 노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존엄하게 가꾸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관계,
그리고 가치관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로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노년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며 침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훗날 우리의 삶이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러운 것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며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평화와 행복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수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